어쨌든 세 번째 인터뷰를 같이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저도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동안 주가가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이 변했거든요. 시간도 꽤 지났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거는 최근 근황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나 X에서는 계속 소통을 해왔고, 주니치 님도 계속 어쨌든 온라인상으로는 저랑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네, 주니치 님은 제가 뭘 했는지 대충은 아실 텐데, 네, 이제 저는 일단은 2023년 초부터 2024년 초까지 한 1년 정도는 웹소설을 집필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개설하는 중입니다라고 현재 네이버 시리즈에 올라가 있는데, 이제 네, 그걸 1년 동안 쓰면서 이제 완결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그 제가 전자책을 왜 테슬라인가 이 전자책을 먼저 출간했는데 이 전자책을 미리 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웹소설을 쓰면서는 도저히 집필이 안 돼서 일단은 블로그에다가만 글을 쌓아놨다가 이제 회사를 계승하는 중입니다라는 웹소설을 완결 짓고 바로 이제 전자책을 쓰기 시작해서 2024년 4월에 출간했죠. 이거는 이제 전자책이고 제가 1인 출판사를 직접 만들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전자책을 올리고 이제 블로그에다 홍보를 해서 정말 이제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판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자책임에도 어쨌든 제가 종이책 분량에 준하는 양을 썼고 가격도 2만 원을 받았어요. 종이책이 아닌데. 그래서 사실 저는 많이 팔릴까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이제 참 인연이라는 게 대단한 게 제 책을 사준 독자분 중에 한 분이 출판사 대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어, 출판사 대표에게 이 전자책을 읽어보더니 그 출판사 대표에게 연락을 해서 이 책 종이책으로 꼭 출간을 해라. 보니까 이거 종이책으로 출간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어디다가도 투고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땡땡땡 출판사입니다라고 해서 이메일이 와서 저 이제 스팸인가 그랬는데 이러이러한 스토리가 있어서 이 책을 종이책으로 좀 내용 보강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종이책으로 출간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게 제가 2024년 4월에 전자책을 출간했는데 두 달 네. 만에 연락이 왔어요. 6월에 연락이 와서 6월에 계약을 했고 이제 계약은 6월에 했는데 이제 제가 또 다른 글 쓰고 다른 일 하느냐고 이제 틈틈이 테슬라에 대한 그 글은 계속 썼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이제 기존 전자책을 기반으로 내용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 두 달 정도 이제 써서 이번에 종이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은 굉장히 물론 그 중간 과정 자체는 우여곡절이 네. 있으셨겠지만 네. 뭐 투고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책을 내게 되는 기회를 얻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행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셨는데요. 그 책을 어쨌든 이렇게 출간하게 된다라는 것은 사실 되게 큰 일이잖아요, 인생에서. 그렇죠. 엄청 예. 큰일이죠. 되게 특별한 경험일 테고, 그래서 그런 소감은 어떠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어쨌든 전자책을 혼자서 출간을 해봤고 그 전자책도 정식 도서긴 하거든요. 네. 그 이제 도서냐 아니냐는 ISBN을 받냐 안 받냐인데 제 전자책은 ISBN을 받았고 이번 종이책은 제목은 같지만 ISBN은 달라요. 그러니까 별도의 책이긴 한데 종이책 출간을 저도 이제 아직 종이책이 출간이 된 건 아니지만 지금 녹화한 날 기준으로 네. 그런데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지금까지 해본 결과로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준이치님과 처음 인터뷰했을 때는 제가 퇴사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2022년에 퇴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 회사 다니면서 되게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이 회사를 다니는 게 계속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저를 붙들어주고 투자 철학, 그다음에 테슬라를 알게 해준 거 이런 것들이 다 책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종이책. 그래서 서점을 참 많이 갔는데 최근 몇 년간 이제 서점 가면 그런 상상 한 번 정도 해보잖아요. 저기에 내가 쓴 책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나도 음, 좀 책을 좀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더라고요. 책을 좋아하시면. 네. 근데 이제 저도 제 책이 어느 그 서점 딱 갔는데 제 책이 이렇게 매대에 전시가 돼 있는 거를 꿈꿔본 적은 몇 번 있어요. 그냥 그때는 막연하게. 그랬는데 이제 이게 제가 퇴사를 하고 2년 만에 제 책이 서점에 깔린다는 게
사실 꿈 같아요. 아직 저도 서점에서 책이 깔려 있는 모습을 보질 않아가지고. 네. 근데 만약 보면은 어떤 기분일지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실감이 나려면 직접 서점을 가서 봐야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 책은 대략 어떤 내용의 책이며 네.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본질적 이야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전자책도 그렇고 이번 종이책도 제목을 왜 테슬라인가라고 지었잖아요. 사실 종이책을 쓸 때는 다른 제목 후보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테슬라인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건의를 했고 그게 채택이 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말 왜 테슬라인가 이게 물음표도 되고 뭐 느낌표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물음표라고 하면 그에 대한 답을 주는 책임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정말 어떤 기업인가? 테슬라가 그리고 우리는 왜 테슬라를 알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한 책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이 책을 쓰는 내내 전자책부터 종이책까지 하면 제가 1년 정도 책을 썼는데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음, 주제는 테슬라가 정말 어떤 기업인가? 테슬라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다른 기업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언론이나 여러 유튜버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슈 중심으로 다루는 유튜버들이 말하는 테슬라. 그러니까 대중이 접하는 테슬라. 그거가 진짜가 아니고 정말 진짜 테슬라의 모습이 뭔지, 테슬라의 경쟁력이 진짜 뭔지, 본질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쓴 책이라고 보면 돼요.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만의 이제 투자 원칙을 브로그로 하나 넣었고, 그건 이제 전자책에도 제가 넣었는데, 그 부록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온전히 테슬라에만 집중을 했어요. 다른 책들 보면은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가 만든 다른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고 그런데 제 책에도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만든 다른 기업들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쓴 이유가 오로지 테슬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다 썼어요. 어, 그러니까 곁다리로 주제를 벗어난 일론 머스크 이야기, 혹은 주제를 벗어난 일론 머스크가 만든 다른 기업에 대한 내용은 일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만 할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단순히 제 생각, 그러니까 뇌피셜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뇌피셜 같은 내용으로만 제 책을 채우고 싶지 않아서 물론 이제 제 주장과 제 생각이 들어가 있지만 그 생각의 근거가 확실하다라는 거를 나만의 상상력으로 이 책을 쓰지 않았다라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정말 많은 자료들을 참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책 마지막 뒤에 보시면 참고 문헌 보통 써놓잖아요. 근데 네. 저는 참고 문헌 페이지만 11페이지가 되고 참고 문헌 개수가 15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책이 인용된 것만 150개고 제가 본 거는 그거의 2배 이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보고 나서 필요한 자료를 갖다가 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정말로 이게 나 혼자 떠드는 나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책이 아니다. 정말 내가 하는 말이 나름의 근거랑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정말 테슬라의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노력해서 만든 이 책은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은 책인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당연히 준니츠 채널 구독자님들처럼 테슬라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거나 혹은 테슬라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일 이 책에 맞겠죠. 이거는 뭐 당연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테슬라 투자에 관심이 없어도 혹은 테슬라 투자를 아직 안 하고 있어도 저는 이 책을 정말 읽어봐도 된다. 혹은 읽어봐야 된다라고 좀 자신 있게 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앞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몇 네. 가지 예를 들면, 뭐 주니치님 채널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FSD가 지금 현재 버전 13까지 나왔고, FSD 버전 13은
상당히 지금 운전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라는 게 지금 영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데, 지금 2024년 10월에 우리 로봇 행사에서 보면 사이버캡, 그 다음에 로보밴을 공개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불특정 다수가 살 수는 없지만 셈이라는 트럭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테슬라가 만들어서 펩시나 이렇게 몇 개 회사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로보벤이나 셈이나 그 사이버캡이 공개됐다는 거는 테슬라는 앞으로 교통수단, 운송수단, 물류 자체의 혁명을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교통, 운송, 물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앞으로 사이버캡이 나오고, 로보벤이 나오고, 세미가 나오고, 세미도 이제 FSD가 되는 세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고 파는 물건들 중에 정말 운송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고 그 운송비에서 상당 부분 또 차지하는 게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이 네, 인건비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크게 바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예요. 근데 옵티머스를 이제 사람들이 되게 좀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왜 테슬라가 만든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처럼 생기고 사람의 키와 비슷하고 사람의 몸무게와 비슷하고 손가락이 5개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 하게 만들기 위해서 로봇 물류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전자동 물류센터 같은 거 뭐 쿠팡도 만들고 이러는데 그걸 만들려면 자체 로봇 따로 개발해야 되고요. 자체 시스템을 또 따로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로봇 물류센터를 일단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사람이 못 들어가요. 막 엄청난 속도로 막 움직이잖아요. 저도 그 뉴스에서 봤었는데. 네. 근데 그런 물류센터를 만들려면 쿠팡 같은 곳이 아니면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 거 아니에요. 음, 모든 시스템을 다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네. 그런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약에 상용화가 되면 그냥 사람이 일하는 곳에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람이 음,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 하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고 그렇게 물리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검색, 글 작성, 그림 작성, 편집 같은 거 AI한테 일부 맡기잖아요. 100% 맡기진 않지만 요즘 그 코딩 하시는 분들 중에서 AI 안 쓰시는 분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글을 쓰거나 자료를 찾거나 그림 같은 거, 저는 그림 전혀 못 그리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할 때 AI를 이용해서 저도 멋진 그림을 뭐 필요한 곳에다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옵티머스가 상용화가 되면 일부 단순 노동 같은 경우에 정말 엄청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노동은 다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맡기는 시대가 올 거예요. 어, 이거를 네, 굉장히 상상 속의 일 아니면 뭐 한 50년, 100년 뒤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손 안에 다 한 대씩 들고 다닐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쵸.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핸드폰이 화면으로 꽉 차 있고 버튼 누르는 게 없고 성능이 어지간한 컴퓨터 수준으로 올라가서 뭐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각종 작업, 돈이 되는 작업까지 다 할 수 있게 될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된 게 10년이 조금 넘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처럼 지금과 미래를 비교할 때 일론 머스크도 말했지만 앞으로는 각 집 혹은 각 개인당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게 몇 년 안 남았어요.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시기는 진짜 몇 년 뒤라고 일론 머스크는 말했고 설령 일론 머스크가 말한 시기가 지켜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5년, 10년 전에 생각했던 그 기간보다는 훨씬 빠른 그 기간 안에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일상생활에서 쓰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삶의 변화거든요. 그리고 설령 옵티머스가 상용화가 안 된다 그러더라도 테슬라는 엄청난 옵티머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무대가 있어요.
테슬라 공장에서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테슬라 공장에서 이미 지금 테스트를 돌리고 있어요. 테슬라 공장에 특화된 옵티머스는 만들기 더 쉬워요. 그 범용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단순 작업, 정말 테슬라가 원하는 작업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1, 2년 내에 대량 투입이 가능해요.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1, 2년, 2, 3년 내에 옵티머스를 테슬라 공장에다가 막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테슬라가 만드는 제품 가격이 다 떨어집니다. 일단 전기자동차 가격 떨어질 거고, 네. 태양광 패널, ESS, 옵티머스의 가격도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옵티머스가 옵티머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공정에 옵티머스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일부 공정에만이라도 옵티머스가 들어가면 이게 엄청난 원가 절감 효과가 생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옵티머스가 지금 일론 머스크는 상용화할 때 대량 생산 기준으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에 한다 그랬는데 설령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가 아니고 예를 들면 대량 생산이 안 돼서 10만 달러, 2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해도 지금 미국에서 생산 공장,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평균 연봉이 10만 달러거든요. 10만 달러 정도, 1억 정도 돼요. 10만 네. 달러가 조금 안 돼요. 근데 거기에는 퇴직금도 포함 안 돼 있고요. 복리후생 비용, 뭐 의료보험 지원 비용 이런 거 하나도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냥 연봉만 8만, 7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만드는데 20만 달러가 든다고 해도 초기라 2년이면 뽑는다는 거예요. 네,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비용은 충전 비용이랑 수리 비용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옵티머스는 24시간 365일 충전하는 시간 빼고는 계속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그쵸. 예. 파업도 안 하고, 연봉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다가 연봉 안 올려주면 갑자기 혼자 나가버리거나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기존의 그 자동차를 만드는 다른 기업들을 가격으로 속된 말로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옵티머스가 5년 뒤에 나오나 옵티머스 나오면은 뭐 옵티머스한테 설거지 시키면 되나 이게 지금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먼 미래라고 쳐도 당장 옵티머스가 테슬라 공장에 들어가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그 가격의 혁명이 올 수 있거든요. 제품 가격의 혁명.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 삼성, 엔비디아에 투자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뉴스 같은 거 보고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워낙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는 회사들이니까. 마찬가지로 테슬라 역시 투자자가 아니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면에 있어서 제 책이 왜냐하면 테슬라에 집중한 책이니까 네. 투자보다는 테슬라에 집중한 책이니까 정말 이제 누구나 테슬라에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안 하거나 테슬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보기 좋은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블로그에서 쭉 써왔던 글들을 정리를 해서 전자책으로 만들고, 물론 내용들도 이제 막 최신화돼서 새로 추가되고 하면서 했지만, 근본은 블로그 시절부터 쭉 써왔던 그 글들이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인생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한 회사에 애정을 불태우고 계신 건데, 이게 지금 보면 한 뭐 6년, 7년 그 이상으로 보이거든요.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한 회사에 그 오랜 기간을 글을 쓰고 공부하고 결국은 이렇게 종이책까지 내시는 그 과정이 쉬운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테슬라가 좋은지, 테슬라에 대한 이 애정은 왜 이렇게 각별한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종이책 프롤로그에도 짤막하게 쓰기는 했고 전자책에서도 잠깐 언급은 하긴 했는데 저는 원래 운명 같은 거 잘 안 믿거든요. 그런 네. 거 잘 안 믿는데 요 테슬라와 저와의 관계라고 할까요? 요런 거는 조금 운명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화학공학을 공부를 하고 졸업을 못한 채로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수능을 다시 보고 자동차 공학을 이제 진학해서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회사가 자동차 부품 업체였는데 거기에 입사해서 일을 하다가 나온 건데 제가 테슬라에 관심을 직접적으로 갖게 된 계기가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중장기 회사 전략과 미래 잠재 고객을 찾으라고 저한테 미션을 줬거든요. 그 회사 중장기 전략을 네가 좀 마련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아버지 회사가 현대 자동차 그룹에만 너무 이제 의존하고 있는데 미래 잠재 고객이 혹시 있으면 찾아봐라 이랬는데
제가 그때 이제 여러 자료를 찾으면서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 두 가지의 선두에 올라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죠. 그랬는데 이제 채택이 안 됐어요. 되게 비관적으로 보셨거든요. 네. 전기 자동차가 시대가 오겠어. 자율주행 시대에 그게 말이 돼? 사람이 운전을 안 한다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보고서가 채택은 안 됐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근데 난 테슬라 너무 좋아 보이고 앞으로 미래를 바꿀 기업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전까지 주식 투자를 안 하다가 테슬라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2019년 하반기였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2025년까지 계속 매수만 하고 있는데 매도 없이. 그래서 저는 사실 테슬라 비중이 제일 많은 게 사람들이 이제 조금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테슬라가 1등 주식이 될 거라서 테슬라가 수익률이 제일 많이 안겨줄 거라서 제가 테슬라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제일 잘 알고 제 전공이 제가 화학공학과 자동차공학을 공부했는데 거기에 맞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저는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업무를 받아서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어,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들어가면서 마치 이제 누군가 저를 테슬라로 이끈 것처럼 이렇게 저를 끌고 간 거죠. 테슬라를 음, 공부하고 투자하라고 누군가 이끌어 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아는 기업이 테슬라였어요. 지금도 테슬라고.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한 것뿐이거든요. 제가 네. 제일 잘 아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는 나는 내가 많이 안다고 자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슬라에 투자를 많이 한 거고, 이제 물론 저는 당연히 여기저기서 말했지만 절대 회사와 일론 머스크와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어쨌든 투자 행위잖아요. 투자 행위는 전 네.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계속 자기네들이 세운 비전대로 잘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니터링은 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 테슬라를 본지 7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는 저는 테슬라가 헛짓거리를 하거나 이상한 3000% 빠져서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이랬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주가야 출렁출렁 거렸지만 그래서 이제는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사랑에 빠졌다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 능력 있는 동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테슬라라는 회사가 약간 인격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지금은 더 이상 뭐 단기적인 이슈, 뭐 단기적인 주가의 급등락 이런 거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어, 예를 들어서 어떤 네. 사람을 충분히 신뢰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단기적, 갑자기 순간적으로 어떤 흉흉한 루머가 돌더라도 이 사람을 7년 이상 봐왔고 그동안 문제가 없었다라고 내가 확신하면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렇죠. 루머가 들리더라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얼마든지 이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 본질적인 실력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제가. 확인을 그렇죠. 못하면 문제가 되는데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네. 2년 전에 이제 첫 인터뷰를 할 때는 회사에 다니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인터뷰 이제 영상에도 포함됐던 내용인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이제 아버지의 어떠한, 뭐랄까나, 네.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혹은 이게 멋지게 독립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거를 저는 느꼈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봤는데 어쨌든 네.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많이 네.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퇴사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났고 해서 이제 네. 어쨌든 여러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퇴사 후에 어떤 이런 작가님의 이런 행보들 보면서 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런 걸 질문해 주시는 분은 사실 저는 주니치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많이 바뀐 게 느껴져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때 첫 번째 인터뷰 때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당연히 퇴사할 때 좋게 퇴사하지 않았어요. 네, 아버지는 굉장히 기대가 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개 직원이 아니잖아요. 네네, 일개 직원으로 일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회사를 이어받고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전공도 자동차 공학이고. 그런데 얘가 회사에서 잘 적응도 못했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막 어떻게 하면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퇴사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좋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웹소설도 쓰고 전자책 쓰고 이제 전자책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그러고 그때부터는 조금 아버지의 생각이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정말 좀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서 자수성가해서 회사 차리고 현재 지금 교수시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 보고서가 거절된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그 40년 가까이 자동차 업계에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 입사한 지 네.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젊은 놈이 테슬라를 고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뜬금없는 소리를 하면 그 당시 2018년에 제가 보고서를 줬을 때 2017년까지의 이제 그 자료만 있으니까 2017년에 테슬라 10만 대 팔았어요. 그때 현대 자동차 700만 대 넘게 팔았거든요. 지금도 네. 700만 대 넘게 팔지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아, 잘 모르는 어린애가 그냥 엉뚱한 소리 하는구나, 요 정도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제가 어쨌든 계속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테슬라가 성장하는 거를 직간접적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테슬라가 막 거리만 돌아다녀도 이제 테슬라가 막 돌아다니고, 막 네네. 무슨 막 일론 머스크가 로켓 쏜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판매량이 실제로 200만 대 가까이 되니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량이잖아요. 거기다가 테슬라가 파는 차값은 훨씬 비싸고, 현대 자동차보다는 그쵸. 그 고가 전략을 유지하니까. 그러니까 BMW 벤츠만큼 지금 팔고 있거든요. 평균 가격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전기차인 걸 빼더라도.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놀랐던 게 이제 전자책을 내고 사실 그때는 제가 종이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언제냐면 추석 때 이제 내려가서 아버지랑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잠깐 테슬라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원래 그렇게 경청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본인이 많이 알기도 하고 저한테 많이 알려주시는 분인데 그때 거의 한 1시간 가까이를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별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 이제 옆에 아내도 있었는데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시아버지가 네 말에 이렇게 오랫동안 중간에 말을 안 끊고 경청하는 거 자긴 처음 봤대요.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결혼한 지 그 6년, 7년? 7년 정도 됐는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좀 느꼈어요. 이제는 제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을 어느 정도 해준다. 근데 사실 좀 제가 네. 부끄러운 게 퇴사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버지 회사 다닐 때만큼 제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왜냐면 뭐 네. 웹소설이 엄청나게 잘 된 것도 아니고 전자책 생각보다 많이 팔렸다고 해도 뭐 전자책 팔아서 인생 역전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지. 그렇다고 제가 막 아버지 회사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일반 직장인 정도 벌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만큼 지금 못 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도 보는 거죠. 제가 회사 다닐 때의 제 표정과 지금 현재의 제 표정이 다른 거예요. 음. 뭐, 버는 돈은 회사 다닐 때의 30%, 20%, 어쩔 때는 막 10%밖에 안 될 때도 있어요. 회사에서 벌었던 돈보다. 저는 이제 프리랜서니까 달마다 막 들쭉날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제가 어쨌든 제 표정,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어떤 테슬라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어쨌든 이제 테슬라에 투자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도 그리고 테슬라 주식이 최근에 많이 오른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네. 제가 테슬라에 투자해서 오랫동안 팔지 않고 쭉 들고 가는 그런 끈기도 보셨고 아버지는 이제 젊었을 때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몇 번 하다가 돈 많이 잃고 그다음부터 주식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랍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 몇 년을 안 팔고 갖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얘가 성과를 내니까 자기만의 원칙을 세워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다고 나가서 어쨌든 자기 뜻대로 이것저것 막 해보고 어쨌든 저는 여태까지 아버지 울타리에 늘 있었으니까 네. 회사도 아버지 회사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나와서 저 혼자 막 아둥바둥 하는 모습을 보고 근데 그럼에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그리고 이제 성과도 나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약간은 인정을 해준 것 같다. 100%는 아닌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제가 퇴사할 때에 비하면 많이 달라졌죠. 이 책이 잘 팔려서 수익적인 부분도 더 늘어난다면 더 좋겠네요.
그렇게 되는데 주니치님과 주니치님 구독자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 책을 이제 딱 쭉쭉 보면서 어쨌든 간에 네. 요즘 이제 테슬라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저도 네. 얼마 전에 책 소개 영상을 이제 일론 머스크 플랜 3라는 소개 영상을 할 정도로 어쨌든 시중에 여러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가님도 네.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시중에 여러 테슬라 관련 책들과 어떤 네. 점에서 차별화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이 종이책을 내기 전까지는 테슬라 관련 책들을 일부러 읽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책들을 저도 알게 모르게 그 저자들의 그런 생각을 따라갈까 봐. 네, 저는 저만의 시각을 갖고 테슬라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서점 가면은 테슬라 관련 신간 나오면 훑어는 봤죠. 근데 이제 네, 제가 그런 책들을 대충은 훑어봤지만 이제 저만의 제 책만의 차별점이 뭐냐고 느끼냐면 제일 첫 번째가 쉬워요. 음, 저는 쉽게 쓰는 거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테슬라 이 책의 본질적인 이야기가 뭐냐 이제 그 부분 빼고 본격적으로 책을 쓸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무조건 쉬워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테슬라라는 회사를 설명하려면 전문 용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정말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안 쓰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이런 표현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을 다 해놨어요.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뭔지, 그 다음에 저는 배터리가 뭔지도 설명해놨거든요. 배터리에 대해서 배터리의 정의가 뭐야라고 하면 설명하는 분들 10분 중에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정확하게 정의를 설명하라고 하면. 네, 저는 그런 것까지 다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단어나 특정 표현 가지고 딱 읽어봤을 때 어렵다고 느껴지면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쉽게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래서 어떨 때는 진짜 단어 하나 갖고 이 단어가 어려운데 조금 더 쉬운 단어로 바꿀 수 없을까를 몇 시간에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두세 시간에 고민한 적이 있어요. 단어 하나 가지고. 그래서 왜 제가 이런 고민을 했냐. 주니치 채널 구독자님들은 이렇게까지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텐데, 워낙 테슬라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근데 대부분 테슬라에 관심이 있고, 심지어 테슬라에 투자한다는 사람들도 한 80%, 90%는 테슬라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라요. 그리고 관련 지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그냥 뭐 뉴스 듣고 뭐 지인이 사서 돈 벌었다고 하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쉽게 쓰려고 노력했고, 제가 테슬라에 같이 투자하고 있지만 테슬라 관련 지식이 거의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평범한 일반인인 제 아내한테 책을 계속 전자책도 종이책도 읽어보라고 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래서 그 피드백 받아갖고 고치고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이 책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 테슬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읽어봐도 될까라고 의구심 갖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테슬라 책들 주변에 몇 개 보면 일론 머스크 마스터 플랜 3는 그렇지 않은데 몇몇 책들 제가 무슨 책이라고 딱 집어서 말을 쓰면 못 드리지만 정말 내가 이만큼 많이 알아라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책들이 진짜 많아요. 딱 그거를 저는 책을 써봤던 사람이니까 책 읽으면 그 느낌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쓴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책들 읽으면 온갖 어려운 용어들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내용들도 엄청 방대하고. 근데 네, 그런 책들 대부분의 독자들이 읽어봤자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그러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걸 독자들이 이해 못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책이니까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했고 거기다가 이제 필요하다면 저는 사진, 그다음에 그래프, 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사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종이책은 흔치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사진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이제 출판사에 설득을 해서 사진 같은 것들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뭐 네, 예를 들면 옵티머스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비교가 눈으로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그거 글로 열심히 설명해봤자 생김새 딱 보면 알거든요. 아, 네네, 이게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 다음에 웨이모의 자율주행 자동차와 테슬라의 사이버캡, 뭐 제가 아무리 이런 차이가 있고 저런 차이가 있고 딱 그렇게 얘기해도 웨이모 자율주행차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네. 그거랑 사이버캡이랑 딱 비교하면 사이버캡은 하나도 없고 센서도 안 보이고 사이드 미러도 없고 백밀러도 없고 운전대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웨이모는 뭔가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오는 차이는 사진을 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진은 적극적으로 좀 넣어달라고 출판사에 부탁을 해서 그런 필요한 사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심지어 제가 전자책을 써서 잘 알거든요. 자간, 글자 사이의 간격, 그 다음에 줄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체크했어요. 보통 이런 거 출판사에 맡기지 저자가 체크 안 해요. 근데 저는 그 책으로 인쇄된, 이렇게 인쇄될 겁니다 하고 그 판본을 주거든요. 그럼 저는 그걸 보고 자간, 줄간 간격, 글씨체도 다 제가 일일이 체크해서 그쪽에다가 가독성을 높일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책의 분량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테슬라 책 중에 500페이지 넘는 책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책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아실 거예요. 일단 손이 안 가요. 일단 들어서 보고 싶지도 않고, 들어볼까 하다 딱 드는데 무게가 무거우니까 바로 내려놓거든요. 500페이지가 넘으면 책이 엄청 여자분들 한 손으로 들기 힘들어요. 그러면 책을 볼 기회조차 못 가져요. 그래서 저는 제 책이 이제 2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딱 필요한 내용, 필요한 문장, 필요한 단어만 고르고 골라서 넣었어요. 이게 이제 제 책의 차별점에 크게 봤을 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내용을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투자의 관점에서 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만 썼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 차트도 하나도 없고요. 네. PER, PSR, EPS, 뭐 ROI, 뭐 이런 주식 용어들 있죠. 뭐 우리가 재무제표 파악하거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 가치 평가할 때 써야 된다는 무슨 뭐 그 약어들, 주식 용어 약어들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그 부록을 제외하면 주가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테슬라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어요. 아마 이런 책은 정말 없을 거예요. 보통 테슬라에 대해서 쓴다 그래도 테슬라 뭐 향후 미래 가치가 얼마 정도 될 거다라고 뭐 숫자라도 써놓는데 저는 그런 거조차 아예 안 써놨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별점이 정말 놀랍게도 테슬라에 대한 책을 쓴 저자 중에 자동차 업계에 있거나 자동차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배터리 관련 전문가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주니치 님이 리뷰하셨던 일론 머스크 마스터 플랜 3 그 저자분이 이제 배터리 전문가시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국내에서 나온 책 중에 처음이에요. 배터리 전문가가 쓴 책은 테슬라에서 근무하셨던 그 책, 그분이 쓴 책 있는데 그분 빼고는 자동차 업계, 자동차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쓴 책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 그냥 투자 관련, 전공이 전혀 테슬라랑 접점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쓴 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자동차 공학을 전공했고 자동차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저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정말로 자동차 업계의 갑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언론이 테슬라만 죽어라 까는지 이게 산업 구조를 봐야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 업계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들이라 그런 내용은 저밖에 못 쓴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제가 세 번의 인터뷰를 하면서 주니치님과 얼굴을 가린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나오면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 회사가 어딘지 바로 나올 거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 회사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것도 바로 나올 거고. 근데 제가 제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니치님도 결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좋게 쓰지 않았거든요. 네네. 솔직하게 썼어요. 뭐 현대자동차를 일방적으로 깔려고 쓴 것도 아니고 제가 느낀 거 그대로 썼습니다. 제가 본 거, 제가 업계에서 본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해서 솔직하게 썼어요. 근데 어쨌든 그 내용, 제가 누군지 알고 저희 아버지 회사가 어딘지가 알면 아버지 회사에 혹시나 불이익이 갈까봐, 불이익이 안 가겠지만 혹시나 불이익이 갈까봐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현대자동차공화국이라고 봐야 돼요. 고용으로 치면 현대자동차랑 연관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매출은 삼성전자가 더 높지만.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뭘 잘못하거나 어디 구린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솔직하게 책을 썼다는 저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책만의 강점과 차별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보면서 최신 정보들이 많아서 좀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대부분 완전 최신 정보까지는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뭐 트럼프 당선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이버 캡 같은 네. 경우도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버전 13도 언급했죠. FSD.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됐다는 게,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한 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점이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별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요. 네. 어쨌든 블로그에서 글을 쓰시면서 지금까지 종이책을 이제 내는 것까지 오시면서 사실은 경쟁사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 레거시 옹호자들의 반론들은 없었는지도 사실은 좀 궁금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동차 업계에도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몇몇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기존 자동차 기업, 레거시 오토메이커들, 특히 현대 자동차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그런 테슬라를 까면서 뭐 현대 자동차를 옹호한다든지 이런 거는 많지는 않았어요. 있긴 있었죠. 있긴 있었는데 제가 블로그나 X에 테슬라 관련된 글을 정말 많이 쓴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자부하는데 특히 제 생각이 담긴 글이요. 그냥 정보 같은 거 알려주는 글 말고. 근데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한 좀 이유라고 하면 제가 그냥 테슬라가 최고다. 테슬라가 기존 자동차 기업을 다 두드려 팰 거다.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라 제가 이 종이책을 쓸 때처럼, 전자책을 쓸 때처럼 저는 X나 블로그에 글 하나 쓸 때도 자료를 최소한 한 네다섯 개는 보고 쓰고 그 자료를 제가 어디서 갖고 왔는지도 쓰고 나름의 근거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유를 들면서 쓰니까 많이 반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그 현대자동차들 옹호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이제 국뽕이거든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응원한다는 개념이지. 정말로 객관적으로 현대자동차가 테슬라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저는 그래서 운이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경쟁사라고 생각을 안 해요. 기존 자동차 기업들이. 왜냐하면 뭐 상대가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도 테슬라가 자기 자신의 자동차 기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네, 이거는 그 주니치님과 첫 번째 인터뷰할 때도 처음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제 책의 첫 번째 챕터 제목이 테슬라는 한 번도 스스로 자동차 기업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경쟁사라는 표현을 단 책에 어디에도 안 쓰고 그냥 기존 자동차 기업이라고 썼어요. 이제 전자책에는 레거시 자동차 기업이라고 썼고 이제 레거시라는 말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기존 자동차 기업이라고 썼어요. 종이책에는 더 쉽게. 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동차 기업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일단 자동차를 운송수단, 교통수단, 이동수단으로만 봐요. 그리고 자동차 자체를 팔아서 회사 대부분의 매출과 이익을 챙기는 기업이에요. 다른 거 없이. 거의 다른 거 안 팔고 자동차만 팔아서 돈 버는 기업. 자동차라는 그 기계 장치를 팔아서 돈을 버는 기업. 이게 제가 말하는 자동차 기업이고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 자체를 테슬라 생태계, AI와 에너지 기반의 테슬라 생태계의 한 요소로 보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동차만 만들지 않아요. FSD 개발하고 있죠. 슈퍼차저 여기저기 깔고 있죠. 자동차 보험하고 있죠. ESS 깔고 있죠. 태양광 패널도 만들고 있죠. 심지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다양한 요소들, 생태계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 요소들의 중심에 있는 게 전기 자동차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생각,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자동차 설계 방법, 자동차 생산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애플이 노키아가 피처폰을 만드는 것과 애플이 아이폰을 만드는 거는 생긴 거는 핸드폰이고 통화 기능이 되지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애플은 아이폰 설계할 때부터 맥북, 아이패드, 에어팟, 애플워치, 앱스토어 등과 연계 고려하면서 만들잖아요. 그걸 다 고려하고 설계를 하고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기자동차 만들 때부터 FSD 슈퍼차저 자동차 보험, ESS, 옵티머스, 태양광 패널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전기자동차를 설계하고 생산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전기자동차와
기존 자동차 기업들이 만든 전기 자동차가 생긴 건 비슷할 수 있어도 아예 다른 제품인 거죠. 아예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음. 이거를 저는 그래서 경쟁사라고 쓰는 것도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제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기존 자동차 기업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저는 테슬라를 뭐 자동차를 제조한다, 자동차를 만든다라는 표현 썼지만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책 전반에 걸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러니까 저기 그 레고시 옹호론자들이랑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 테슬라 음.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전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아예 종류가 달라요. 저는 사업 분야 아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자동차 많이 만들어 자동차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파세요라고 생각하고 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가끔 싸우잖아요. 음. 싸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이게 종목이 다른데 싸우는 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유도하시는 분과 레슬링 하시는 분과 뭐 태권도 하시는 분이 싸운다는 느낌이거든요. 절대 그런 거 갖고 감정 소모하면서 싸우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책을 보면서 네. 어쨌든 독자분들이 어떤 부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 어쨌든 앞에 대부분은 80% 정도는 테슬라에 대한 내용이고 뒤에 한 15%, 20% 정도는 제 주식 투자 원칙이 적혀 있는데 일단 앞부분을 보고 나서는 그냥 테슬라에 투자하면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거네 이렇게 느끼고 책을 덮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서도 테슬라를 어떤 독자들이 봤으면 좋겠습니까? 테슬라의 본질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이 책의 본질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단순히 투자에 대한 책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덮을 때도 테슬라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 일상생활, 노동시장, 물류, 교통, 에너지 이런 전반에 걸친 모든 일상생활과 연결된 부분을 다 바꿀 회사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이고 그렇게 느끼셨으면 제 책의 의도가 잘 전달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많은 부분에 할애해서 언론이 어떻게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한지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어떤 바로잡음? 진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그런 어떤 가치가 있구나. 언론에서 본 테슬라와 실제 테슬라, 언론에서 본 일론 머스크와 실제로 본 일론 머스크가 다르구나. 이런 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록을 보실 때는 제가 보면 부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투자만큼은 정말 투자의 대가들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투자의 대가들한테 다 배운 원칙대로 저는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다, 누가 책에서 이런 글을 썼다, 이런 거를 다 인용을 해서 제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의 생각만으로 이렇게 하면 투자를 잘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투자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투자의 대가들의 핵심 내용을 녹여냈으니까 이 부분을 보시고 장기 투자, 가치 투자하시면 저는 실패는 최소한 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어떤 투자의 대가들의 어떤 책을 봤는지도 다 써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를 많이 하시고 이 투자 원칙은 다른 종목, 다른 주식을 투자할 때도 저는 쓸 수 있는 투자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다른 곳에 관심이 있거나 다른 기업에 투자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 그 부록을 한번 그 참고해서 읽어보셔서 그 원칙을 좀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저희는 늘 네.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올해 등장하는 것들만 하더라도 책 한 권이 뚝딱 나올 만큼 지금까지도 보여준 게 엄청 많은데 앞으로도 보여줄 게 엄청나게 많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계속 테슬라 투자하실 테니까 추가적으로 책을 낼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만약에 이제 테슬라에 관한 책을 낸다고 하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 아닌 이상 제가 어쨌든 테슬라 기업에 대한 책을 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책을 내기는 어려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테슬라에 관한 책을 낸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확장판을 내는 거예요. 증보판을 내는 겁니다. 음. 그 똑같으니까 왜 테슬라인가 증보판 네. 이런 식으로요. 확장판 이런 식으로 내는 건데 이렇게 되려면 종이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려야 돼요.
보통 증복판이나 확장판 내놓으신 분들 보면 뭐 10만 부 음, 기념, 20만 부 기념 이렇게 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팔리는 책 중에 5천 부 이상 팔리는 책이 5%도 안 됩니다. 출간되는 책 어, 중에, 종이책 중에. 그러니까 10만 부라는 거는 0.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1년에 10만 부 이상 파는 책이 몇 권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가 저는 뭐 그만큼 팔렸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사실 현실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종이책 한 권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새로 내는 게. 그래서 사실 증보판이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출판사 입장에서 이 책이 많이 팔렸으니까 네, 여기다가 내용 추가해가지고 증보판 내자 그러면 그건 쉽거든요. 출판사 입장에서 쉽게 저한테 내자고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어쨌든 또 책을 내겠다고 하면 출판사의 심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출판사도 그 땅 파서 책을 내는 게 아니고 출판사가 쓰는 돈이 상당해요. 종이책을 내면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쉽지 않기 때문에 종이책을 내는 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저는 제일 바람직하고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핵심의 핵심만 뽑아서 제가 책을 얇게 만들고 쉽게 썼다고는 하지만 아마 제 책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더 쓸 내용이 여전히 많다는 거. 왜냐하면 테슬라가 하는 일, 앞으로 할 일, 테슬라가 바꿀 미래가 정말 많기 때문에 정말 네. 쓸 내용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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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당연히 저는 그런 내용들을 더 추가해서 책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예,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거는 어쨌든 이 책의 성적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테슬라 외에 다른 책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뭐, 예를 들어 지금 블로그에 쓴 제 투자 원칙, 이런 거 내용 확장하면 책 한 권이 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에세이 같은 거를 쓰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어쨌든 웹소설을 하나 완결을 냈는데 또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웹소설을 하나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웹소설을 내서 웹소설을 통해서 또 독자들을 만나고 이런 것도 저는 목표고. 그래서 이제 작가들 사이에서는 책을 한 권도 안 쓰는 사람은 있어도 책을 한 권만 쓰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책을 한 권 내면 거기서 오는 어떤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앞으로도 책이 안 되면 글이라도 꾸준히 쓸 거고, 앞으로 뭐 X나 스레드, 블로그 같은 채널에서 뭐 테슬라에 대한 거든, 다른 내용에 대한 거든, 계속 글을 쓰는 삶을 살 것 같아요. 글 쓰는 게 너무 저는 행복하거든요. 지금 당장 돈이 안 돼서 그게 조금 문제긴 한데, 어쨌든 글 쓰는 거 자체는 너무 저는 좋고, 주변에서도 제가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도 좋아해 주시고, 테슬라에 대한 글 썼을 때는 어쨌든 많이 봐주시거든요. X에서. 어떤 방법, 어떤 내용이 됐든 앞으로도 책을 계속 쓰고 싶고,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인데, 정말로 제가 이 책을 좀 내용을 보강해서 또 다른 테슬라 책을 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쓰고 싶은 내용 정말 많아요. 네, 앞으로도. 저도 그렇게 되기를 너무나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쭤볼 것들은 다 여쭤봤고요. 뭐 추가적으로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주니치님과 주니치님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빈말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뭐 제 책을 소개해 준다고 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니고, 정말로 이 유튜브 인터뷰 같은 거를 제가 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네. 책을 낼 거라고 상상도 못 했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전자책을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건 주니치님 채널에 나와서 처음으로 나는 테슬라입니다라는 그런 그 인터뷰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한 게 저는 컸어요.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아,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아,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내 생각에 공감을 많이 해주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겼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고 글을 계속 쓰면서 글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블로그에만 100개 이상, 200개 이상 글이 모였는데 이런 거를 내가 잘 엮어서 잘 정리하면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그런 근원적인 이유가 그 주니치님과 그 주니치님 채널에 나온 테슬라 투자자들, 나는 테슬라입니다에 나온 테슬라 투자자들, 그 다음에 주니치님 채널을 보는 구독자분들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까지 오는데 정말 종이책을 내는 제가 작가가 됐는데 이 자리까지 오는데 주니치님과 주니치님 채널 구독자분들이 정말 큰 힘이 됐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더 큰 힘을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네.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저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책을 내시고, 이렇게 인터뷰 이렇게 어쨌든 같이 하게 돼서 너무나 좋은 경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또한 이렇게 출연자분께서 책을 냈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저도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네, 책이 정말 잘 책을 됐으면 작가를 좋겠습니다.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예. 어디 가서 내가 종이책 쓴 작가 한 명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뭐 어쨌든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도 이렇게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